한국인에게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결집의 스위치가 있어요. 전쟁 상황이다. 재난 상황이다. 외적이나 재난을 우리 공동체를 위협할 수 없는 곳으로까지 축출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힘을 쳐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결집이라는 스위치가 켜집니다. 한국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이 재난과 전쟁에 맞서서 싸우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쿠데타 실패 그 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쿠데타 실패했습니다. 쿠데타를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데, 일단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는 쿠데타 실패했죠. 쿠데타 실패하고 나서 미국 국무부에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심각한 오판이라 그랬습니다. 윤석열한테. 배들리 미스저치라는 영어를 썼는데, 이 표현은 외교가에서 적국이나 적성국의 지도자한테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동맹국 지도자, 그것도 미국과 우리는 군사동맹 국가잖아요. 군사동맹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정확히 희대의 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외교가의 그 언어 수위 수준을 보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금도 순화해서 말한 거예요. 아직도 윤석열 지지하는 노인들이 성조기 들고 시위하던데 미국이 윤석열을 희대의 했다니까요. 정신들 차리세요, 제발. 또한 더 이상 외교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자리에 아직 있는 한 윤석열은 그 어떤 나라로부터도 외교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시 말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는 구속된 건 아닌데요. 사람으로 치면 유치장에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 자는 상태예요. 지금 사회인도 아니고 사회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 지금 애매한 상태란 말이에요. 다행인 점은 미국이 괜히 제국이 아니에요. 윤석열 패싱을 한 거지 대한민국 패싱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미국은 하고 있어요. 국가와 지도자를 분리해서 봐주고 있어요. 고맙게도. 우리가 이런 거에 비굴하게 고마워해야 되는 처지가 됐어요, 지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순조롭게 제거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이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에요. 윤석열은 제거될 것이며 제거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우리 미국의 동맹국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윤석열은 좀비 상태라고 지금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다만 동시에 윤석열과 함께하는 핵 억제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죠. 이미 제거될 권력이고 더 이상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스웨덴 총리도 정상회담 취소했죠.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패싱 대상인데 이 패싱 대상이 되는 기간이 불과 며칠만 더 길어져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최사력을 다해서 막고 있지만 이 며칠 차이로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엄청나게 취약한 상태입니다. 절벽에, 영화에 보면 절벽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한 손으로는 여자 주인공을 붙들고 있고 한 손으로는 벼랑에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인데 지금 벼랑 끝에 손 이렇게 하서 매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 손가락을 국회의 의원들이 밟았죠. 이 위에서 덤블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나락으로 떨어지라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애국심과 사명감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윤석열은 현재 군사 반란 및 내란에 실패한 위법한 인물이에요. 이 위법한 인물이 여전히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뭐라 말할 수 없이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 탄핵 가결을 통해서 대통령 업무에서 배제돼야 되는 게 맞죠. 여당이 이걸 무산시켰어요. 그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을 여당에 위임한다 그랬는데 무슨 근거로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당 대표인 한동훈이 또 그걸 받았어요. 네, 국정 주세요. 지금 뭔데요? 입법, 사법, 행정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우리는 삼권 분립국가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이고 국가의 대표자인데 여당 의원들은 입법부의 일원이잖아요. 여당은 당원과 지지자들을 대변하지 대한민국 전체나 국민 전체를 대변하지 않아요. 그 미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 VOA라는 미디어가 한 얘기가 무슨 근거로 대통령의 권한을 당에 위임하는지 알려주기 바란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미 국무부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딜, 그 당의 여당으로의 국정 위임이라고 하는 것을 불법으로 선언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한동훈과 국힘이 위헌을 저지른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내란에 동조하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통진당 사태처럼 당을
해산시키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에 실패하고 나니 국정을 여당에 위임한다. 자기 마음대로. 이건 무슨 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국정을 제 아들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정확히 법리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은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국정을 토리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요거랑 같은 말입니다. 제가 과장 섞인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정확히 같은 말이에요. 한동훈은 대통령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자, 윤석열은 이미 내란 수괴예요. 그것도 실패한 내란 수괴거든요. 국힘이 탄핵에 동참했어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되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조기라는 것은 누가 정하죠? 국민이 정하는 거죠. 제가 만약 길에서 사람을 쥐어팬 다음에 무질서한 수색과 무력에 의한 체포는 동네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제가 얘기하면서 질서 있는 조기 자수를 할 테니 기다리라 라고 말하면, 경찰은 저한테 뭐라고 할 거며 동네 주민들은 저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저 빨리 잡아 가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도 빨리 탄핵돼서 감방 가야죠. 그 사람 감방에 있어야 대한민국이 안전합니다. 문제는 며칠 동안이라도 나라가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건데, 시급한 탄핵과 내란 세력 처단이 국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한민국 거대 보수 정당에 대해서 마음을 굳혔고요. 국가와 민족의 적이라고 영원히 생각하겠습니다. 김민석 재평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김민석이 오랫동안 별명이 김민세였잖아요. 근데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었을 때, 옛날 일이죠. 이 사람은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한 사람이고 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노무현의 남자들이 생겼죠. 노무현 주변에 문재인, 유시민, 이광재, 김두관, 안희정. 여기에 김민석이 낄 틈이 없었던 거예요. 김민석은 주인공만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미남이잖아요. 태어나서 자랐더니 미남이에요. 공부를 했더니 잘해요. 시험을 쳤더니 서울대를 들어가. 얼굴도 잘생겨. 근데 이분 학벌이 서울대 학사예요. 하버드 석사예요. 서울대 들어가서 총학생회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학생총연합, 줄여서 전학년 회장을 맡아요. 전국 대학생들의 수장이었어요. 대학대에 운동하다가 감옥 갔다 와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이렉트로 스카우트해서 키운 사람이에요. 27살 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어요. 이때 지긴 했는데 불과 260표 차이로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였던 나훈배는 전직 장관의 삼선 의원이었어요. 이 사람을 상대로 260표 차이로 패배했다는 것은, 이거는 패배가 아니죠. 신인 가수가 데뷔했는데 빌보드 2위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31살에 국회의원이 되는데 언제나 주인공으로만 살았는데 2002년 대선에서 비주류인 노무현이 급부상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니까 주인공인 자기가 겉돌게 되는 거예요. 자, 노무현은 고졸이죠. 문재인은 서울대도 아니고 경희대 엉뚱하게 UDT 특급 전사 출신이에요. 이 유시민은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의 주요 가담자로서 이때는 주홍글 씨가 있었던 사람이고, 안희정은 운동하다가 붙잡혀서 극심한 고문을 받다가 피오줌을 싸는 끝에 동지들을 불고 나서 운동권에서 퇴출당했던 사람이에요. 이광재, 김두관 이런 사람들 다 노무현 그 바보 시절에, 흔히 말하는 바보 시절에 떨어질 선거 나가서 또 떨어지고, 떨어질 선거 또 나가서 또 떨어지고, 선거 떨어지던 시절에 야인으로 떠돌 때 같이 옆에서 야인 생활 해준 이런 사람들인데, 김민석 입장에서는 다 떨거지들인데, 떨거지들이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조연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걸 견디질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주인공 취급해줄 것 같은 정몽준 후보에게 가죠. 한마디로 이제 본인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가출을 했다. 운동권의 신화적이었던 존재가 바로 그 운동권들이 비판하던 재벌 2세에게 몸을 의탁했다. 정말 신세 망쳤죠. 이때 철새의 대명사가 돼서 별명이 김민세가 됩니다.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민석은 김민석이라는 본명보다 김민세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그 횟수가 10배는 많을 거예요. 그렇게 철새가 됐는데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서 새도 못 되고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알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계엄 저지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한 게 분명해 보이죠, 지금. 왜냐하면 이번 친위 쿠데타 사건을 지난 8월 달에 거의 예언을 하다시피 했고요. 정말 정확했고, 민주당에서 미리 첩보를 듣고, 미리 소식을 듣고, 미리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국회에 갑자기 쏟아져 들어가서 그 계엄 해제안을 가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때도 김민석이 큰 역할을 한 게 거의 확실시되는 이 상황에서 저는 참 이번 계엄 저지에 있어서 그러니까 김민석 주인공으로 태어나서 살았고
자기는 꼭 주인공이어만 해서 신세를 망쳤던 사람이 주인공이었을 때의 경험과 기억에 의해서 국익을 지킨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의 전학년 회장이었으면 얼마나 꼭대기에서 여기저기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작전을 설계하고 하는 걸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 사람 전학년 회장할 때 그 시야와 설계로 이번에 그 비상경 사태를 막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거거든요. 참, 그래서 저는 민주당 저 철새를 왜 계속 지금까지 품어주나 언제나 불만이 많았는데, 이게 계엄 저지에 큰 역할을 한 걸로 돌아오다니 참 역사의 오묘함에 놀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공과를 똑같이 놓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민석은 김민세로 전락한 상태로 2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는 김민세라고 부르기에 좀 어색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김민세와 김민석 중간 정도의 이름으로 이분의 등급을 약간 상향 조정해주자. 김민서나 김민색 정도로 불러주는 건 어떠합니까? 예. 사람은 다 공과를 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번 계엄 선포에서 한국인들의 결집이 매우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 제가 이제 한국인의 특질에 대해서 한국인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썼던 부분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건지 아실 겁니다. 한국인에게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결집의 스위치가 있어요. 한국인에게는 전쟁 상황이다, 혹은 재난 상황이다. 이 전쟁, 외적일 수도 있고, 뭐 가뭄이나 질병과 같은 어떤 무질서일 수도 있고, 이런 재난일 수도 있죠. 이런 외적이나 재난을 우리 공동체를 위협할 수 없는 곳으로까지 축출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결집이라는 스위치가 켜집니다. 한국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이 재난과 전쟁에 맞서서 싸우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중국은 인구와 물량과 생산력에서 우리를 압도합니다. 이 압도적인 적에 맞서서 우리는 우리 인구를 최대한 보존한 상태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성방어 체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성의 구조를 보면 남녀노소 모든 주민들이 벌판을 청야를 하고 다 거기 모이게 돼 있습니다. 모이면 우리나라의 산성은 무시무시한 점이 뭐냐면요, 방어력은 높아요. 그러나 성에 넘어갔을 때 모두가 다 몰살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생사를 함께 하는 거죠. 야전에서 싸워서 병력을 한 명, 두 명씩 잃기 시작하면 우리는 품앗이와 두레 없이는 서로가 서로를 협동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다 같이 먹고 살 수 없고 다 굶어 죽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농업 협동 인구를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난 상황에서 서로 도우면서 상대에게 이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집력을 발휘해서 집단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집의 힘이란 건 이런 겁니다. 코로나 시국 때 우리나라 사람들 정부 말 진짜 안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을 때 보면, 혹은 우리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 했을 때 기억을 되돌려보면, 우리 권력의 말이라고 잘 듣기는커녕 진짜 말 안 듣고 우리 뜻대로 권력을 갈아치우는 민족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코로나 때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방침은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였던 겁니다. 우리의 싸움에, 어떤 싸움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우리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는 싸움이죠. 이때 우리는 결집했던 거예요. 코로나를 상대로.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부당한, 위헌한 권력을 우리 공동체를 위협함으로 우리 공동체 바깥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또 결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결집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결집력 때문에 우리는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거고요. 태양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전국에서 몇십만 명이 몰려들어서 한 세기 혹은 반세기가 지나도 절대 회복될 수 없다는 생태계를 2년 만에 복원을 한 거고요. 그리고 IMF 때 금모으기 정신과 비슷한 정신으로 100년도 더 전에는 국채 보상 운동을 했었던 거고요. 60혁명, 87년 6월 혁명에서 보여줬던 우리 시민들의 평화주의, 그 다음에 그 집단적인 그 결집력, 그 응집력, 그 질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소에 질서를 그렇게 잘 지키나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이타적인가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잘 모여서 그렇게 협조적인가요? 한국인들은 말 더럽게 안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질서를 구축하면서 결집할 때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여길 때 우리는 갑자기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서로 증오하고 서로 싫어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서로 경쟁하는 경쟁적인 민족이지만, 이 스위치가 켜질 때만큼은 결집한다.
그래서 한국인은 결집과 해산 사이, 증오와 사랑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결정하는 건 스위치죠. 지금 한국인들은 느낀 거죠. 이 스위치가 켜진 거예요. 재난 상황이다. 네. 그 재난은 바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들이죠. 우리 사회에서 밀어내야죠. 그래서 코로나 시국도 2016년 때 박근혜 대통령 퇴진도 사실은 산성 전투예요. 자, 산성은 산성이라는 중심에서 몰려들어온 외적을 주변으로 밀어내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산성 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이 산성의 역할을 광화문이 했죠. 광화문이라고 하는 주변에서 박근혜의 사저가 있는 대구로 박근혜를 밀어내는 작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높이로 따지면 산성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외적을 굴러 떨어뜨리는 거죠. 이것은 대통령의 관자라고 하는 높은 데서 감옥으로 부당한 대통령을 굴러 떨어뜨리는 작업이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집을 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윤석열은 끝났는데 끝난 줄 몰라요. 근데 지금 좀비 상태로 활보하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예. 윤석열이 끝났다는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한국인도 알고 있어요. 미국도 알고 있어요. 윤석열은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우방에게 어떤 승인도 받지 못했어요. 윤석열 지금 위법하고요. 지금 윤석열의 상태가 위법하고 윤석열에게 국정을 위임받겠다라고 하는 여당과 한동훈도 위법한 상태예요. 지금 위법에 위법이 다 겹쳐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권력 공백 상태예요. 권력이 있다 한들 그 권력은 위법하기 때문에 큰일이에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정은이 한국 공격할 생각 없다라고 못을 박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참 바보는 아니에요. 사람이 사악해서 그렇지. 우리 정은이 바보 아닙니다. 현재 북한이 남침하기 매우 취약한 상태가 아닌가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취약하고 훨씬 더 쉽게 체제 붕괴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자기가 설계한 판, 북한이란 나라는요, 자기가 설계한 판에서 도발하고 행동하지 예측 불가능하게 들어온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남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북한이 바보입니까?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여러분 1400년 전에 서기 612년에 수나라에 113만 군대가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 인구가 2억 5천만 명이었어요. 11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거는 환산이 무의미한 숫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 사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113만 명의 2배가 113만 명을 보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보급부대죠. 즉 병력이 350만 명인데 이것은 내후아의 수군 10만 명을 또 뺀 수치예요. 거의 400만 명 가까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말하지만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2억 5천만 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1억 명에서 2억 명 사이가 우리나라를 침공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그러한 수나라의 공격을 물리쳤어요. 우리가 이 정도 위기도 우리가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나라의 113만 대군도 물리쳤는데 지금 굉장히 짜증나고 걱정되고 하지만 윤석열의 이런 알코올성 치매 환자의 망동 정도는 우리 국민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걱정되지만 그래도 잘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 여의도 집회에 나가볼 생각인데 거기서 또 나가시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있으시면 혹시 저 얼굴 보시면 인사해 주십시오. 예, 같이 포옹이나 합시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